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면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서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경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욕설로 인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도 놀랍니다. 자기는 기껏해야 모욕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으면 당황하죠. 전화, 카카오톡, SNS, 게임 중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신랄한 욕설을 날렸다가 나이스하게 녹음되거나 캡처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욕설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될까요?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단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서 빵피트형을 보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빵이나 조카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더 넘어가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 수위를 오락가락하는 표현으로 잡고 반성해라, 대주고 뺨 맞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기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입니다. 욕 한번 잘못했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처벌도 벌금형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성범죄자라는 굴레가 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기 변호 방법은 상대방과 피의자의 관계가 그 정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고 상대방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 동창회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50대 동창들이 만난 술자리에서 한 여자 동창이 음담패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동창들은 재밌게 들었는데 제 의뢰인은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이 여자 동창이 했던 음담패설을 그대로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취지로 분노를 표시했는데요. 여자 동창이 그대로 녹음을 해서 고소한 사건입니다. 동창회에서 여자 동창이 했던 음담패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비난하였다는 취지의 변호를 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함께 스터디를 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하루 일과를 체크하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생기면서 성적인 부분도 함께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사실은 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자위를 한 적이 있다 라고 말하자 여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내용을 쭉 살펴보니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욕망을 표시한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예컨대 오빠랑 같은 학교를 다녔으면 내가 오빠를 잡아먹었을 것이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과 함께 서로 호감 있는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과 대화들을 정리해서 조사 과정에 제출하였고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혼자서도 충분히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상담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확인을 하고 조사를 받아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사건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례를 보내주시면 방송을 조건으로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자료와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였습니다.